네, 10월 내구재 수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OM 0.2% 증가가 돼서 2,866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직전 달도 마이너스 0.8에서 마이너스 0.4% 감소로 상향 수정이 되었죠. 여기서 증가되는 모습이 나왔고, 내구재 수주는 경기 순환에 있어서 선행지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헤드라인 내용만 딱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충분히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기업들이 긍정적인 미래 전망을 하게 될 때 내구재 주문이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경기 회복의 모습으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죠. 다만 저는 전반적인 내구재 수요의 흐름은 둔화 정체되는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보시면 이렇게 한 줄로 정리된 헤드라인 내용만 보게 되면 제조업 경기가 회복됐다라고도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여전히 제조업 경기의 모습은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은 아니고 오히려 그런 모습은 계속 지연되고 있고 둔화 정체되는 예전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내구재 수주는 보시는 것과 같이 소비 지출의 경기 흐름에서도 가장 민감한 부분에 해당이 되긴 합니다. 전체의 소비 지출의 66%가 서비스고 그 중에 나머지가 상품 재화단인데, 그 중에서도 가격이 나가는 내구재 제품은 비중은 적지만 경기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대부분의 서비스 수요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의료, 교육, 통신 등 경기 변동과 상관없이 기본적인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더불어 서비스 부분은 생산과 소비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조업처럼 생산 사이클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 전망을 하는데 서비스 수요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연스럽게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는 향후 생산 활동이라든지 고용, 투자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재고라든지 설비 투자 이런 부분에서도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경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부분의 성과를 보고 아직 수요가 괜찮다, 특히 서비스 중심의 이후의 실질 경기가 괜찮다라고 보고 경기 전망을 하거나 경기 분석을 하게 되면 어김없이 예측을 벗어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과거 사례 대부분 그랬죠. 따라서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보셔야 되고, 결국에는 내구재 수주에 대한 헤드라인 내용도 사실 변동성이 큰 지표이긴 합니다. 따라서 과거 굵직한 경기 침체의 시기를 보게 되면 IT버블 증시 붕괴 시점이 여기입니다. 그 이후에도 내구재 수주는 증가되는 흐름이 나왔고 08년 금융위기에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다가 결국에는 정체 횡보하다 이후에 꺾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최근 흐름도 직전 리세션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따라서 내구재 수주를 보게 되면 이 헤드라인 내용만 보게 되면 이게 일시적인 변동인지 추세가 전환된 것인지 경기 회복에 대한 모멘텀이 확장되는 구간인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런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좀 살펴봐야 된다,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국방을 제외한 내구재 수주 보시게 되면 MOM 0.4% 증가가 나왔고 직전 달도 상향 수정된 거에서 더 늘어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10월달 국방을 제외한 내구재 수주의 변화를 살펴보면 YY는 2.02% 증가를 했고요. 직전 달도 마이너스 4.3에서 마이너스 4.07로 상향 수정이 되었고 여기서 증가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YY 흐름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권역으로 떨어진 이후에는 어김없이 경기 침체에 진입을 했고요. 초록색 15년 사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경기 침체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때 보시면 보험성 금리나 연착륙의 성공 사례로 언급이 되고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그때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지 않았던 상황이라는 거. 최근 흐름 보시게 되면 직전 달 대비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아직 추세 자체가 감소 추세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24년 7월 달 마이너스 11.7% 저점을 기록한 후에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아직은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전체 내구재 수주도 MOM으로 증가되는 모습이 나왔고 국방을 제외한 내구재 수주도 MOM 0.4% 증가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실제 제조업 경기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항공기 주문의 변동성을 빼고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보시면 실제 내구재 수주와 국방을 제외한 부분은 유사하게 변동성을 보이면서 추세를 같이 가고 항공기 주문의 변동성을 제거하고 살펴보면 실질 제조업 경기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구간 보시면 내구재 수주, 국방 제외 내구재 수주 모두가 증가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실제 변동성을 제거한 항공기 주문을 빼고 봤더니 오히려 정체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었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내구재 수주를 보실 때 항공기 주문의 변동성을 빼고 살펴보는 게 오히려 제조업 경기를 더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워낙에 항공기 산업이 내구재 수주의 통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네, 따라서 10월달 항공기 제외한 내구재 수주 추이의 흐름 보시게 되면 22년 이후에 상승세가 다소 완만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가파른 상승 추세는 아닙니다. 보시면 과거에도 08년도 직전에 가파른 상승세가 나타났고 IT 버블 때도 비슷한 모습이었죠. 다만 지금은 이 정도의 기울기가 아니고 정체 횡보보다는 약간 높은 완만한 추세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즉 둔화의 모습이 아니다 이거죠. 따라서 미국 제조업 경기가 아직까지 급격하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00년 IT 버블 당시의 흐름 보더라도 증시 붕괴가 나타났던 시점이 여기입니다. 이 이후에도 상승세가 6개월이나 더 지속이 됐어요. 증시가 고점에서 붕괴를 했음에도 6개월 동안 항공기 제외 내구재 수의 상승세가 이어졌다는 얘기죠. 게다가 그 이후 약 1년 동안 정체 횡보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08년도 금융위기에는 침체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변화를 살펴보면 10월달 항공기 제외 내구재 수주의 YY는 플러스 1.46%로 집계됐어요. 직전 달이 소폭 하향 수정이 됐는데 여기서 증가된 흐름이 나왔고 MOM도 0.13% 증가로 나왔습니다. 직전 달도 소폭 하향 수정이 되었고요. 20년도부터 21년까지 보시면 뚜렷한 감소 추세가 나타났고 22년 초반부터는 바닥권에서 정체 횡보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구재 수주의 모습은 바닥권에서 정체 횡보되는 모습이다. 어느 정도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미래 전망을 위해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데이터는 결국 기업 투자와 재고 현황을 통해서 그 방향성을 더욱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구재 수주가 아닌 자본재 수주의 현황을 보시면 좋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운송장비의 수주도 그 흐름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달은 MOM 0.5% 증가가 나왔습니다. 직전 달도 마이너스 3.1에서 마이너스 1.9로 상향 수정이 된 거에서 더 늘어났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기업 투자를 선행해서 보여주는 항공기 제외한 비국방 자본재 수주의 흐름 보게 되면 이번 달 마이너스 0.2% 감소가 나왔어요. 그리고 직전 달도 0.5에서 0.3으로 하향 수정이 됐거든요. 하향 수정이 된 거에서 더 감소가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마디로 이 부분은 기업들의 신규 수주가 실제 투자로 얼마나 이어질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공장 건물이라든지 기계 설비라든지 생산에 직접 투입되는 재화만의 변화를 엿볼 수가 있기 때문이고 토지를 빼고 나서 살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비 투자의 선행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게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증가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제조업 경기가 회복되는 기대감을 갖는 분들도 계셨지만 이번 10월달 자본재 수주 재차 감소 영역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에 비해 이제 출하는 0.2%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사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3개월 연속해서 감소 추세가 이어져 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의 소폭의 반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이 수주하고 출하의 차이를 놓고 보면 설비 투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의 모습은 수주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 출하는 소폭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증가분은 아니죠. 결국 설비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기업들이 확실히 느끼고 있다. 더불어서 신중한 투자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런 부분의 방향성을 살펴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YY 0.59% 증가를 했고요. 직전 달도 0.12에서 마이너스 0.17로 하향 수정이 됐습니다. 여기서 증가된 거니까 좀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1년 4월 최고치 기록 이후에 지속적으로 둔화 감소되는 그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모습 보시게 되면 0% 부근에서 등락을 이어가면서 정치 횡보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더불어서 항공기 제외한 비국방 자본재 수주 증가율이 YY 마이너스 감소 영역으로 떨어졌던 사례는 마찬가지로 15년 사회를 제외하고 모두 경기 침체에 진입을 했다라는 거 확인이 되죠. 지금은 이 0% 부근에서 등락을 이어나가고 있다. 조금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MOM 마이너스 0.24% 감소로 나왔습니다. 직전 달도 플러스 0.52에서 0.27로 큰 폭의 하향 수정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더 감소되는 모습이 나왔고 전체적인 방향성은 가파르진 않지만 장기적인 흐름이 하락 추세가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실제 기업들의 투자의 선행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자본재 신규 주문이 직전 달에 비해 감소하는 흐름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고 이런 모습이라면 경기 침체와 둔화의 시그널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직 방향성을 가질 만한 회복 모멘텀이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요.
따라서 기업들의 설비 투자의 흐름을 보고 추세 확장에 대한 해석의 여지는 상당히 적다 이렇게 봐야겠죠. 여전히 기업 투자의 추이는 완만한 감소 추세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쉽게 말씀드리면 기업들이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해 불확실성을 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설비 투자나 장비 구매를 미루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상황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수주 상황은 바닥권에서 정체 횡보되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은 뚜렷하게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고 바닥권에서 정체 횡보되는 모습이지만, 그런 수요의 상황에서 기업들이 판단하고 있는 미래 전망에 대한 경기 판단은 결국 기업 투자와 재고 사이클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다. 제가 늘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는 경기가 좋을 때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이후에 뒤따라서 재고가 쌓이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왔고요. 경기가 하강하는 패턴에서도 비슷한 추세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경기가 좋을 때 기업들은 다 같이 투자를 늘리고, 이게 결국 과잉 투자로 이어져서 재고 증가로 나타나고, 이게 필연 경기 하방 사이클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지금은 어떤 모습이냐 좀 세부적으로 살펴봐야겠죠. YY 변화율로 살펴보게 되면 기업 투자와 재고 YY 변화율 흐름입니다. 지금은 여기죠. 따라서 경기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과거 사례처럼 기업 투자가 먼저 증가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재고가 뒤따르는 모습이 나오고, 하강기에는 투자가 먼저 줄고 재고가 뒤따르는 패턴이 나오게 되죠.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게 기업들의 경우 미래 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재고를 조정하는 상황이 나타나는데, 이 간극에는 시차가 당연히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보시면 기업 투자가 먼저 늘고 뒤이어 재고가 늘고, 경기 하강 국면에선 기업 투자가 줄고 재고가 줄고, 이런 사이클이 나타난다 이거죠. 지금 보시면 두 지표가 모두 전년 대비 변화율이 0%에 가까워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게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떨어질지는 기업 투자의 방향성을 살펴봐야 되는데, 좀 더 확대해서 MOM 추이 보시게 되면 지난달 대비 0.24% 감소다. 장기적인 흐름은 감소 추세가 계속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제조업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던 이유가 이 2달 연속 기업 투자에 대한 증가가 나오는 걸 보고 그런 기대를 했던 겁니다. 이게 먼저 돌아서지 않으면 결국 경기 확장에 대한 얘기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당시만 하더라도 결국 이런 2달 정도의 상승세를 갖고 추세 전환된 모멘텀으로 해석되기엔 좀 무리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어김없이 이번 달 재차 감소하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났고, 장기적인 흐름은 계속해서 감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투자 동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물론 투자 지표가 향후 경제 상황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지표이긴 합니다만, 여기에 재고 수준, 재고 사이클을 함께 더해서 살펴보면 앞으로 미래 경제 전망에 대해서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재고 사이클의 흐름 보시게 되면 현재 바닥권에 붙었습니다. 조정 구간의 끝물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직전달 대비 더 줄어든 모습으로 나타났고요. 먼저 보여드리면 최근 흐름이죠. 이번 달 0.26% 증가입니다. 사실상 0% 부근에 근접한 것이고, 직전달도 0.67에서 0.57로 하향 수정이 된 거에서 더 감소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0 부분에 붙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게 방향성을 갖고 침체 구간으로 떨어질지 과잉 구간으로 다시 증가할지의 여부는 아까 말씀드린 투자 동향이 선행해서 움직인다 말씀드렸죠. 다만 투자 동향은 여전히 감소세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런 선행 관계는 이 차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가끔 재고가 없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없을 것이다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죠. 지금 조정 구간의 끝물이기 때문에 지금 적은 게 당연하고, 여기서 마이너스 지하실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이때 경기 침체 구간으로 진입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2015년 사례처럼 여기서 재차 증가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이때는 늘 말씀드렸다시피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지 않았던 상황이고, 통화정책이 단기간 그렇게 높은 수준까지 올리지 않았던 상황이죠. 게다가 PMI가 50 미만 위축 구간이지도 않았고, 내구지수가 저조하지도 않았던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표 하나만 갖고 방향성을 전망하기보다는 다양한 매크로를 다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된다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기업 재고의 변화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MOM-0.13%입니다. 직전달에 비해서는 소폭 늘어나긴 했지만 큰 의미가 없는 증가분이죠. 오히려 직전달은 더 하향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재고 수준의 변화는 기업들이 미래 수요 예측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가장 정확한 하드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고, 재고를 확충하고 있지 않는 기업들의 판단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유념해서 살펴봐야 된다. 지금 재고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게다가 지금은 조정 구간을 지나서 거의 침체 구간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긴 한데 지금 보시는 내구재 수준은 10월달 데이터고 11월달 가장 최근 S&P 글로벌 PMI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당선 이후에 기업들이 발빠르게 원자재 구매가 늘어났다. 이런 부분은 사실 배송시간 증가와 더불어서 PMI 지수의 상승 요인을 이끌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완성품보다는 원자재 중심의 증가분이기 때문에 실제 수요로 판단하기는 아직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이런 부분은 표면적으로 경기 활성화에 대한 시그널로 해석될 여지도 있겠지만 사실 이 증가분에 대한 배경과 지속 가능성, 실제 수요에 대한 분석이 더 중요하다 강조드리고 있고요. 네, 전반적으로 이번 달 내구재 수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조업 경기가 구조적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10월달 내구재 수주는 전월 대비 0.2% 증가를 해서 2,866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이마저도 항공기를 제외한 내구재 수주를 보게 되면 0.13% 증가에 그쳤고 게다가 직전 달이 0.44, 0.42로 하향 수정이 됐거든요. 여기서 더 감소하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21년까지 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나왔고 22년부터는 바닥 수준에서 정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런 수주의 정체 상황에서 경기 판단을 위해서는 결국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중요한데 비국방 자본주의 주문의 동향을 살펴보면 이전 2개월까지는 증가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제조업 경기에 대한 회복 전망을 가지기도 했었으나 이번 달 들어 비국방 자본주의 주문이 다시 마이너스 0.2%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추세 보시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면서 제조업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재고와 투자 상황 살펴보면 10월까지 재고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기업 설비 투자라든지 재고 확충이 위축된 그런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월달 S&P 글로벌 PMI에서도 확인된 바 원자재 재고 확충 움직임에 대한 관찰이 당분간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제조업 부분의 구조적 약세가 계속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향후 경제 전망이 부정적인 신호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